을 원픽으로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랭모님, 네. 저번 영상 반응이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아파트 월드컵 영상이. 예상하셨나요? 제가 싫어하는 질문들은 반응이 좋고 제가 좋아하는 질문들은 그냥 반응이 없고 그렇다는 건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제가 그 댓글을 쭉 봤는데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게 7억대에서 9억대 아파트를 또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7억에서 9억 아파트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도권에서 10억에서 12억대 아파트 좀 추천 지역들 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뭐 사실 쟁쟁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뭐 살고 싶은 지역들. 뭐 물론 서울에도 더 좋은 지역이 많지만 사실 10억에서 12억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위례, 광교, 분당 이름만 들어도 괜찮아 보이는 지역들. 이 지역은 사실은 10억, 12억을 줘도 못 산다는 결론이었거든요. 더 줘야 된다. 그 돈을 살 수 있었던 게 그때 뭐 하남 미사부터 시작해서 동탄, 투, 뭐 철산동, 뭐 기타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아래 레벨이 있다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 그거를 조금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그냥 수학을 좀 할 수 있으면 돼요. 메모장을 딱 꺼낸 다음에요. 지금 7억에서 9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몇 평을 살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국평인 33평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7억 나누기 33평, 9억 나누기 33평 하면 정확하게 숫자 계산할 수 있죠. 평당 금액. 그럼 한 2,100만 원에서 2,700만 원까지 나올 거예요. 되게 러프하죠. 그래서 그냥 2,500으로 그냥 한번 탕 쳐볼게요. 그러면 어느 지역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일단 지역이 먼저 나와야 그 안에서 아파트들을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서울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서울로 가면 이제 마음은 동대문구, 서대문구로 가고 싶은데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나홀로 정말 오래된 구축 아파트 위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보내주고 조금 입지를 한 단계 낮춰가지고 오른쪽 성북구, 왼쪽 은평구에 있는 신축은 못 삽니다. 신축은 평당 거의 한 3,500에서 4,000만 원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구축을 사는 건 괜찮다. 그래서 그냥 욕하고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좀 대단지면서 좀 연식이 좀 된 것들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구축을 안 좋아하잖아요. 신축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기도로 가야 돼요. 서울에서는 신축을 살려면 거의 끝자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경기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을 한번 또 펼쳐볼게요. 다행히 경기도는 지역들이 많아요. 동서남북으로 좀 가볼까요? 저쪽 한시 방향으로 가면 갈매지구, 별내지구, 다산 신도시가 있죠. 이 세 개 다 시세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다 검토 가능해요. 나름 신도시고 택지개발지구고 아파트도 그렇게 오래 안 됐죠. 편의시설 다 있고. 여기서 이제 갈매의 장점은 서울하고 제일 가까워요. 갈매역도 있고요. 당연히 이 지역에서 검토한다면 갈매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별내 지역이 있는데 별내는 교통 호재가 많아요. 별내는 8호선 연장 호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올해 6월달 개통 예정이에요.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별내는 GTX 비계획도 있죠. 물론 많이 남았지만. 그리고 이제 다산 신도시 있죠. 거기도 8호선 연장 호재가 있죠. 조만간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산 신도시 장점은 뭐냐면 도시에서 여기 가운데 한복판에 들어오고 중심상업지구가 센터에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일단 원픽을 하나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가장 원픽이세요, 랭모님? 갈매하고 별내하고 다산이 있을 때 저는 신도시에서 이 설계 도면을 봅니다. 여기 센터에 들어가고 주임상업지구가 센터에 들어오고 아파트가 딱 감싸고 있는 모양. 이게 거주하는 거주자 입장에서 제일 살기 좋아요. 근데 그 형태가 사실은 다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픽을 다산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쪽 11시 방향으로 가면 삼성, 좀 더 멀리 가면 운정, 저 아래로 가면 이제 검단이 있죠. 삼성은 서울 은평구 바로 붙어 있죠. 이게 그냥 최고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미 3호선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운정 같은 경우는 GTX-A가 있죠.
지금 GTX-A가 이제 동탄에서 삼성까지가 지금 3월 말 뭐 개통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운전 같은 경우는 12월인데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앞당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삼성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지하철 타고 몇 분 걸리는 줄 알아요? 3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운정이 훨씬 멀거든요. 파주시 운정 신도시. 거기서 GTX-A 타고 서울역까지 오면 20분 만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종로라든지 그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리고 삼성역까지 만약에 개통을 하면 40분 걸리거든요. 교통이 거의 혁명이죠. 그래서 야, 운전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단이 있는데, 검단은 이제 지역이 인천이죠. 이게 약간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서울에서 가장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지하철이 또 들어오죠. 공항철도 타고 갈아타면 되니까. 그래서 나름 또 장점이 있죠. 피디님의 이 세 개 중에 뭐가 괜찮아 보여요? 사실 서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 동쪽에 살거든요. 그럼 그럴 수 있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저는 검단 신도시가 좀 더 끌려요. 이름만 들었을 때 끌림이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원픽은 사실은 삼성을 하고 싶은데, 변화 가능성 부분에서 운정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픽의 결론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을 좋아하지만 변화 가능성에서 야, 운정이다. 이게 그냥 결론인 것 같아요. 두 개 고르신 거잖아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이건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변화 가능성에서 운정을 점수를 좀 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 사실 저는 모든 도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 있는 분들이 싸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얘기하잖아요. 다 좋은데 그래도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기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구독자분들은 램구님이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좋아하시거든요. 컨텐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7시 방향으로 쭉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부권 지역에 신도시가 많이 없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가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 만들었던 신도시가 있죠. 대표적으로 부천, 그쵸? 그 다음에 저기 좀 더 내려가면 삼본,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좀 더 서울 가까운 광명, 철산동 뭐 이런 곳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삼본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고 구축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레미안 하이어스 같은 이런 아파트들도 사실 방금 얘기했던 금액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축은 사실 너무 저렴하고 손이 안 가지만 대장급 아파트는 고려해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삼본 또 한번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천 같은 경우도, 부천도 오래됐지만 예를 들어서 레미안 부천이라든지 조금 준신축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서로 가까우니까 사실은 좀 금액이 어려워요. 그래서 상품성을 조금 낮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 철산역에서 가까운 도덕 파크타운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이면 검토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 이걸 붙이면 과연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일단 원픽이 삼본에 있는 신축, 사실 신축은 아니지, 레미안 하이어스도 벌써 14년 차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신축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제일 좋은 신축, 삼본 신축, 부천 신축, 광명에 있는 상품성이 부천, 삼본보다 좀 떨어지지만 이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제 원픽은 인프라는 다 괜찮지만 삼본이 저는 일단 원픽이에요. 왜냐하면 삼본에는 4호선, 1호선 장점이 있지만 GTX-C가 계획돼 있어요. 근데 GTX-C가 장점이 뭐냐면 강남으로 한 번만에 가요. 그러니까 A, B, C 노선 중에 강남을 지나가는 노선이 A 노선하고 C 노선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3본의 점수를 조금 더 주자, 뭐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와서 오면 이제 5시 방향 남았죠. 5시 방향에도 신도시가 거의 없죠. 송파구에서 내려가면 뭐 구성남이 나오고, 더 내려가면 뭐 판교 분당이 나오고, 더 내려가면 용인 수지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금액대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은 구성남에 있는 신축을 사고 싶지만 못 사요. 근데 교통이 좋기 때문에 구축, 그 다음에 수지구, 인프라가 괜찮기 때문에 수지구에 있는 구축, 이 두 곳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시도시는 아니지만 인프라가 또 양호하기 때문에. 구성남 같은 경우는 요즘 신축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선호하고 입주도 진짜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리고 서울 송파나 뭐 강남 일자리 근접성이 제일 좋다는 게 극장점이죠. 수지구 구축은 다른 곳들보다 학군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신분당선이 있어가지고 강남역으로 가는 거리도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너무 극명하거든요. 저보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일단 구축이잖아요. 신축이 아니라. 그리고 주변도 약간 수지구가 조금 더 쾌적해요. 학군도 좋고
인프라도 사실은 누릴 게 좀 더 많아요. 강남으로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지구 구축을 원픽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다산, 네. 운정, 삼본, 수지구 구축 이제 네. 이렇게 4개가 남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또 한 개를 뽑아주시면 돼요. 전 제외를 하나씩 해볼게요. 네. 이 중에서 신도시가 아닌 거 있죠. 일단 3번은 그래도 1기 신도시예요. 근데 수지구는 신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지구 탈락.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운정이 너무 멀어요. GTX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살짝 배제. 그럼 남은 게 다산하고 3번이거든요. 3번을 보면 4호선을 타고 광화문 가는 거랑 4호선 타고 강남 가는 거랑 둘 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정말 빨라요. 이 두 개가 다 빨라요. 야, 진짜 이거 진짜 너무 강적이다. 근데 주변 인프라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금액을 보면 다산 신도시의 과거 고점의 시세랑 3번 이 대장 아파트의 과거 시세를 보면 누가 더 비싼 줄 알아요? 3번은 한 12억을 돌파했어요. 근데 다산은 11억을 못 넘었어요. 어째 보면 경쟁력은 3번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변화사항이 있죠. 뭐가 있냐면 다산은 8호선 개통 지금 직전이잖아요. 개통하기 전에는 1억 정도 차이가 났을 수 있지만 개통을 하고 나면 따라잡으려고 하겠죠. 뭐 엄청나게 이걸 뭐 넘는다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최대한 따라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디님처럼 서쪽보다는 동쪽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그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천 같은 게 있고 그럴 수 있는 신도시 느낌을 좋아해서 다산을 원픽으로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저희가 10분 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원픽은 다산. 네. 다산 분들이 보시면 엄청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반대분들은 엄청 기분이 안 좋다는 거라서 다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박빙으로 이제 다산이 1등이 됐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진짜 0.1cm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번 영상에서 네. 구독자분들이 또 25평을 또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5평에서 7에서 9억대에는 랭군이 원픽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거에서 찾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입지를 한 단계 올릴 것 같아요. 33평대에서 7억에서 9억대를 찾았지만 25평대로 평형을 낮추면 입지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0억에서 12억대에 나왔던 지역들 있죠. 저는 그 지역에서 그냥 평수를 낮춰가지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은 지금 카드에 있는 네,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 10억대 영상에서 네. 많은 분들이 구성남을 왜 뺐냐. 신도시가 그래서- 아니라서 빠지긴 했는데, 네. 그래서 구성남까지 포함했을 때도 하남미사가 승리인가요? 보니까 위례에 있는 분들은 비교를 어디랑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은근슬쩍 강동구 그라시움하고 비교를 엄청 많이 해요. 구성남이 아니라. 네, 왜냐면 위례가 이제 서울만이 아니라 하남하고 성남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경기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은근슬쩍 서울에서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지? 가까운 게 송파하고 비교하기 좀 애매하다 보니까 강동구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강동구에서 고덕 그라시움이랑 지금 시세 비교를 해보면 고덕 그라시움이 조금 더 비싸요. 그 위례 대장보다. 근데 고덕 그라시움만 빼면 사실은 위례가 전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지 않아요. 그 강동구 고덕한테. 그라시움만 9호선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역세권이라서 지금 조금 더 시세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구성남도 비교를 하남이랑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50보 100보거든요. 교통이 중요한 사람은 저는 무조건 구성남으로 간다고 봐요. 강남 출퇴근 뭐 이런 것들, 뭐 잠실 출퇴근, 그다음에 문정 출퇴근 이런 사람은 무조건 가죠. 그리고 또 판교로 가는 사람도 구성남으로 가고. 근데 이제 쾌적성을 따지면 무조건 하남 이사로 가죠. 성격이 너무 다르거든요. 구성남 가면 오르막에다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하남 이사는 전부 평지거든요. 막 호수 공원 있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사진만 보여주면 아마 모든 사람은 다 하남 이사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남 이사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보면 과거 고점이 누가 더 높은지 알아요? 구성남 대장하고 포레스티아랑 하남의 대장하고 비교해보면 구성남이 더 높아요. 더 높았어요. 과거 고점이. 근데 지금은 좀 비슷해졌는데 이제 입주 영향이 컸죠. 하남 이사는 영향이 전혀 없었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과거의 이 능력치는 구성남이 높아요. 전세가도 높아요. 구성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뭐 쾌적한 것만 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성남 되게 매력적이다.
근데 이제 뭐냐면 아파트는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오래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도시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오래됐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얼마든지 새 걸로 재탄생할 수 있지만 도시 전체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태생적으로 또 하남 미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극명하게 있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저는 마음을 일단은 무승부로 하고 싶거든요. 물론 제가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하남 미사를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직장인이었으면 구성남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직장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구성남의 점수를 조금 더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저번 영상 원픽이 조금 달라졌네요. 그런가요? 네. 근데 거의 50% 100%예요. 아... 근데 이제 또 미래의 변화사항을 하나 좀 체크해보면 끝이 없다. 이제 끝이 없다. 참 어려워서 그래요. 그 변화사항들이 있잖아요. 구성남은 이제 아파트가 몇 개 재개발로 재탄생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남은 이제 인근에 고속도로가 하나 뚫리죠. 네. 세종시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 그 다음에 고덕 비즈밸리 일자리가 들어오죠. 그것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남을 선택해도 완전 무방하죠. 그래서 무승부를 합시다. 이상형 월드컵은 원래 무승부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남을 사죠. 근데 대중들 선택에서는 구성남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형 월드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려고님은 네. 너무 괴롭히는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